암 같은 난치성 질환이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사실 내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치료가 어렵지만 결국엔 치유가 일어난 사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이나 난치성 질환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어떤 길잡이가 되는 어떤 빛을,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공통적인 요소를 10가지를 추려낸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치유와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치료는 어떤 밖에서 무언가를 해주는 거고, 치유는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성 히포크라테스 선생님도 이제 의사는 치료를 하지만 결국엔 치유는 자연에서,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환자의 치유예요. 근데 그 치유가 이런 의학 기술만으로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실제로 현대의학 그리고 기술은 굉장히 발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난치성 질환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의사들의 역할, 현대의학 그리고 기존 치료들이 또 치료를 한다면 결국에는 치유적인 요소들이 결합했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다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의학의 방향이 통합의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 부분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고 영양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인 부분들이 암 유전자 활성을 억제하고 건강한 유전자 활성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치료적인 요소와 치유적인 요소들을 합해서 우리 궁극적인 목표인 환자의 치유를 높이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마다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운동하라, 식단을 바꿔라, 적절한 보조제도 도움이 된다. 자기 건강을 주도하라, 자신의 직관을 따르라,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라, 긍정적 감정을 키워라,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찾아라, 영적 연결을 강화하라, 힘이 되는 사람을 주변에 두어라. 이 10가지 공통적인 치유력을 높이는 요소들 중에 3가지만이 신체적인 거였고요. 나머지 7가지가 심리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었어요. 일단 신체적인 것 3가지는 요약을 하면 운동, 그리고 식단, 그리고 약간 적절한 보조제, 이 3가지를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눈을 떠서 미디어도 그렇고 여기저기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그 식단 실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운동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무래도 피곤하시고 체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운동이 치유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가서 땀을 흘려야만 운동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의 움직임을 늘리는 것 또한 운동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심지어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을 못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라도 해서 움직임을 늘리라고 할 정도로 치유를 위해서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것,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뭐 아무 운동이나 괜찮습니다. 뭐 5분밖에 못 걸으시다면 그 다음에 5분 걷다가 10분 걷는 것,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데 2가지 정도 중요한 효과적으로 암 치유에 도움이 된다라고 입증되어 있는 운동의 종류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가 고강도 간헐적 운동이에요. 적정한 똑같은 강도로 20분을 운동하는 것보다 5분 운동하고 5분 쉬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운동하는 게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림프액이 우리 몸을 청소를 하고 면역세포를 실어 날라서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데 이 림프 순환을 높여주는 운동이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데 몸을 좀 바운싱하는 운동이에요. 가령 뭐 껑충껑충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거나 뛰거나, 이것도 힘드시면은 트램폴린 같은 도구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것도 힘들다면 벽을 짚고 발목을 까딱까딱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만으로도 림프액의 순환을 도와서 치유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운동을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암 치유력을 높이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입증되어 있는 식단이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중심 식단. 그렇다고 100% 채식만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식물성 식품이 많이 되도록이면 그런 식단을 취하라는 것. 지중해식 식단 그리고 케톤식이 이 3가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입증한 식사법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공식품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쉽게 얘기를 들어서 백미밥이라든가 밀가루 식품, 면, 빵 종류겠죠. 그리고 설탕류 이런 것들을 줄이고 붉은 육류를 줄인 식사 그리고 식물성 식품, 채소와 과일 섭취를 풍부하게 하는 식사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통곡류를 많이 먹는 것 이런 공통점을 가진 식사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늘려서 결국에는 해독,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일한 식사 그리고 한 가지를 계속 1년 내내 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적용을 해보시고 내 몸의 반응을 보고 만약에 뭔가 맞지 않다면 좀 조정을 해주는 것, 이게 변화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개개인에 따라 식단이나 보조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신적, 영적인 부분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도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효과가 있다는 건 많이들 다 알고 계신데 이런 자기주도적인 방법이 가장 많이 적용돼야 되는 게 실은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는 질병의 전문가긴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바꾸고 실천한다 하더라도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도 결국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맞게 실현 가능한 걸 찾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어떤 전문가와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선택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자기주도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기주도적인 건강법을 하려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또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직관을 활용해야 된다. 이것이 각자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건강관리법, 치유법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라.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면 기쁨이라든가 웃음이라든가 굉장히 극적인 감정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어떤 평화로운 느낌 그리고 감사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치기가 쉬운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누군가의 타인에게 맞춰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이게 자기 사랑이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외부로 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좋은 감정을 가지고 타인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사랑이 긍정적인 감정의 첫 번째 기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분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긍정적이고 즐거울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강박이 돼서 혹시라도 불안이라든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들 때 이걸 회피하거나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든가 또 이런 뭔가 죄책감 같은 걸 가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걸 억압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즐거워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양치질 같은 습관처럼 5분 정도 즐거운 생각을 갖기, 즐거운 활동을 하기 이 정도로 굉장히 충분해요. 그래서 어떤 강박적인 관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이 10가지 치유적인 요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거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를 긍정과 부정, 이분법을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눌려 있는 감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눌려 있던 감정이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그냥 있는 그대로 부정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말고요. 그냥 감정 중에 하나라고 지켜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밖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 이것이 바로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폭포수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정의 폭포는 내 머리 위로 쏟아질 텐데 거기에는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폭포수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감정에 푹 젖어서 감정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건 아니고 땅 밑으로 흘러서 내려가겠죠.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랑 상관없이 살아가야 할 강력한 이유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아침에 깨워서 설레게 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루라도 이 지구상에서 더 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이유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살아가야 할 강력한 이유를 찾는 건데요. 죽고 싶지 않은 것과 살고 싶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죽고 싶지 않다, 암을 싸워서 이겨내고 싶다, 이러한 회피나 두려운 감정은 우리 몸을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 반응인데, 뭔가 싸우고 두렵다 이런 감정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면역력이 약화되겠죠. 하지만 뭔가 살고 싶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희망을 갖게 되고 목적 의식을 갖게 되고 의지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 도파민, 굉장히 치유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분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를 갖느냐가 우리 몸에 생리적인 영향을 다르게 미친다. 그래서 살고 싶은,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찾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적 연결이라고 하면 좀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의아해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자신의 내면에 어떤 고요한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고요함과 만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먼저 호흡이 느려지고요. 그다음에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치유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그에 따라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생각이 많다 보니까 쉬어도 쉬지를 못해요. 머릿속은. 그래서 이런 고요한 마음과 만나는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영적 연결을 강화하고 어떤 내면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을 높이는 여러 가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분비를 높이는 방법을 취하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힘이 되는 사람을 두어라. 반려동물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힘이 되는, 나이가 지지받는 느낌을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뭐 식단이나 운동, 금연, 금주보다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더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지지를 받는,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게 됩니다.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이런 부분들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면역세포, 백혈구들의 활동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안심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고 정말 그런 지지를 받는 느낌을 정말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못 꼽겠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더 크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거에만 중요시 하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10가지를 다 실천하자라고 하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고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끌리는 거 이거다. 뭔가 느낌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관을,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건데 그런 부분들 요소 한 가지를 열심히 실천해보고 자신의 몸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 가지씩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환자가 있었는지 소개해주세요.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은 사기 난소암, 그러니까 다 전이가 된 분이셨어요. 간과 횡격막, 결장에 다 전이가 됐던 난소암 환자분이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서 저한테 오셨어요. 이분 얘기로는 굉장히 바쁜 직업이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워낙에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이나 육류 섭취도 많았던 분인데 특히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좀 더 많이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식사 형태가 굉장히 건강하게 바뀌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중해 식사 이런 식으로 많이 실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가 본인의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명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우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관심이 가니까 이제 대학 관련 학과에서 공부까지 하셨고요. 지금은 명상 선생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를 가진 불안이나 우울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을 가진 분들에게는 심리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몸을 쓰라고 해요. 심리적으로 파헤치면 더 생각이 많아지는데 몸을 쓰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했을 때 치유가 됩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그래서 운동이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라는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몸의 문제, 소화불량이라든가 불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통, 통증 이런 몸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요. 이게 마음의 문제가 반영된 걸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심리적으로 뭔가 답답한 건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지만 않는다면 사회생활 그리고 일을 지속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위축이 되고 두렵다 보니까 모든 활동을 접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설가이신 최인호 작가님이 환자가 아닌 작가로 살다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죽기 직전까지 계속 집필을 하면서 그리고 다음에는 제2의 어떤 인생을 어떤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삶의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 가지 암 치료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당하지 마시고요. 암이 나의 모든 것, 나를 설명하는 아이덴티티가 되게 하지 마시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 내가 그냥 평생 가지고 치유하면서 가지고 사는 질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평상적인 삶을 사시기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